상임위가 조금 구분이 안 되면 또 그 네. 부분도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니까 이미 예정은 돼 있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구성된 다음에 사실은 해야 되는. 기자님 잠깐만요. 네네. 제가 이제 그 화성시 의회 들어오면서 네.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일단 뭘 다짐했냐?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니까 네.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도 많이 들어왔고 네.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은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 네.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 시 사업들,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트렌드에 굉장히 늦춰지고 네. 관심을 안 가져서 네. 그렇다면은 시의원이 하는 역할 중에 그 방향성 제시라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먼저 트렌드를 읽거나 본 게 있다면 네. 제시를 빨리 하자. 그러면은 시의원이 관심 가지면 공무원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좀 더 트렌드한 화성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다지면서 저는 트렌드를 보려고 많이 읽고 보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최연소다 보니까 다들 뭐 청년을 위해서만 일할 거다, 아니면 뭐 청년만 대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데 제가 두 번째 다짐은 청년을만 위해서 일하지 말자. 네. 나는 시민들이 뽑아줬고 시민들이 저에게 17,600표라는 많은 표를 주셨는데 그거에 부합하도록 모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시의원이 되고 단 젊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라든지 아니면은 더 열심히 일하고 역동성 있게 일하고 물론 뭐 선배님들이 또 아주 깊은 지혜로 일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행동력 있는 정치인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달을 하고 보니까 막상 이번에 또 업무 보고를 받아 보니까요. 네. 안 보려고 안 봤는데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청년 사업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교육복지위원회인데 사실 어느 위원회보다 청년 사업이 있을 만한 게 교육복지위원회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기회가 많이 없다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화성시가 좀 크고 있고 커지고 있고 예산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없다는 것은 좀 안타깝고 청년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이번 화성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참고로 이제 그 작년 하반기 때 올 초였나? 그 한 재단에서 했던 것 같은데 화성시에 이제 1인 가구 비율에 대한 그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꽤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청년 정책 펼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그 말씀을 제가 이제 공감하는 게 이번 업무 보고 때도 1인 가구에 대한 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보면은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달라. 그래서 서면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1인 가구 실태를 조사해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20, 30대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요즘에 그 순수 거의 청년들. 네, 근데 20, 30대가 왜 많냐? 뭐 미디어 영향도 있겠죠. 나 혼자 산다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본인들도 혼자 살고 싶은 니즈도 있고. 그래서 혼자 사는데 경제적 여건은 안 되니까 이게 맞물려서 사실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높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가 결부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다 보면은 좀 외롭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또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업무 보고 때도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살률도 줄이면서 1인 청년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뭔가 조금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차라리 뭐 돌봄이라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런 정책들 원하는 청년들의 니즈를 원하는 부분들을 시에서 세워주면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 보고 때 들었던 건데 지자체에서 영유아 수가 1이라는 거예요. 비율 말고 그렇죠. 수가 1이라 그러면은 영유아 수가 1이란 말은 비율로 치면 아마 압도적으로 1일 겁니다. 그런데 영유아 수가 결국은 청소년 비율 그 숫자로 갈 그렇죠. 거고 결국은 장년층으로 갈 텐데 그 장년층을 넘어가기까지의 그 자살률이 높다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 영유아부터 잘 갈 수 있는 뭐 시장님 그런 정책과도 이제 맞물리는 그런 뭐 의견이긴 한데 한번 이제 1년 1개월 소개했던 이제 청년 1인 가구 정책까지 말씀을 주셨네요. 그렇고 앞으로 이제 다짐한 게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1개월 동안 이렇게 하신 활동을 뭐 이제 첫 뭐 회기를 마치긴 했지만 향후 이제
임기 동안 그러니까 뭐 4년 임기 뭐 4년 후에는 다들 알 수 없는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도 그러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그러면은 뭔가 조금 이거 하나만은 꼭 해놓고 싶다. 뭐 아까 네. 다짐에도 포함되긴 네, 하겠지만 맞습니다. 아까 다짐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미래 산업, 미래상 예, 미래 산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 기준이 노벨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네 없죠. 약하잖아요. 네. 미래 산업에 대한 네. 노벨상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그 똑똑한 DNA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뭐 근데 아직 노벨상이 없다는 거는 그반 인프라가 적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교육의 환경도 안 좋은 거죠. 교육의 환경이 예.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환경이 좋다면 분명히 노벨상 그렇죠. 나올 겁니다. 예. 근데 그게 환경이 아직 트렌드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제가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그쵸. 좀 제한적이라고 한계가 생각합니다.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예를 들면은 뭐 ICT라든지 뭐 코딩이라든지 네. 이런 기회장을 더 많이 만들어서 좀 더 그런 것들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예. 그 진입 장벽 넘기만 하면은 더 개인의 그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얼만큼 충분히 네.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을 화성시에만 살면 그 진입 장벽을 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일단은 뭐 부탁은 아니고 지금 이제 동료 의원들 이제 여야를 떠나서 네.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의원님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뭐 시민들이 또 의원님을 바라보는 시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일단은 먼저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네. 저를 바라보는 예. 바라는 시각에서 시각에서 예. 제가 역으로 바라는 점이요? 예, 바라는 점 있다면 그분들이- 동료 의원들한테 바라는 점 제가 의원님들 예, 바라는 점? 예, 아무래도 물론 이제 역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또 다른 분들의 생각이 네, 다르니까는 네, 네. 예. 제가 의원님들한테 바라는 점은 근데 사실 이거를 만약에 그 파행이라는 게 없었다면 막 수술 나왔을 수도 있지만 워낙 네. 워낙 그때 많은 대화를 나눴고 네네. 그리고 많은 걸 소통했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존중이 많이 생겼어요. 서로 존중을 예, 그때 존중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어리다고 뭐 그런 게 전혀 없으시고요. 네. 오히려 더 존중해 주시고 네. 더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국힘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저를 되게 뭐 겉으로는 그러실 수도 있지만 되게 더 존중해 주시려고 하고 네. 네, 전반적으로 그 존중해 주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네.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회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런 파행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서로 이게 의견 조율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소통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알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존중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좀 좋은 의미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그 의견 제시할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의원실에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들보다 좀 더 빨리 아는 몇 가지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신 젊은 트렌드도 그렇고 네, 근데 제가 의원실에 정보가 아무래도 좀 낫겠죠. 많이 있잖아요. 네. 뭐 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예.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제가 적극적으로 제시했을 때 어른 막 일반 어른이면 너 알아서 뭐 이렇지 않고 되게 그래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예. 좋네요. 이렇게 잘 수용도 해주시고 잘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실 이제 그 도당에 뭐 자기소개서나 신청할 때 그런 뭐 포부나 다짐도 있겠지만은 그거와 다르게 또 이제 한 달 이렇게 경험하면서 네. 새로운 포부와 다짐이 좀 있지 않을까. 현실로 이제 왔기 때문에. 네. 네. 어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활동은 직접적으로 의정에 그렇죠. 활동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의원님 보좌관실에 잠깐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로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에 입문 아닌 입문을 하게 된 거나 네, 마찬가지인데 네, 네, 네. 이제 정식으로 의회에 입성을 해서 사실은 정말 지방자치가 요즘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맞습니다. 중앙 정치는 중앙 정치 그 아웃라인 나이에서 하는 거고 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지금은 지방자치에 대한 그런
역할들이 커졌기 때문에 네. 실적으로 화성 시민으로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는 의회에서 다 나오지 국회에서는 그렇죠. 기본적인 큰 틀만 나오고 네, 실제적인 네. 거는 맞습니다. 웬만한 세부적인 거는 의회에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뭔가 조금 새로운 다짐이나 포부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거를 마지막 질문을 네. 할게요. 그 제가 이제 사기업 단체 KT를 첫 직장으로 가졌었는데 네네. 거기 있던 국장님이 늘 말씀하심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 답이 네네. 있다. 네네. 근데 저는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 가봐야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현장에 많이 가는 보통 시의원이 되거나 그러면은 네. 이렇게 맞아요. 갇힐 것 같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듣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제한되니까 생각이 좀 제한될 수도 있고 갇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네. 더 많이 현장에 많이 나가서 시민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들의 어려운 게 뭐가 있는 그러다가 이제 그게 그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듯이 시민의 그 시청의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시민들을 잘 지방자치. 모시는 시의원이 되고 싶고 제가 또 앞으로 제가 아직 나이가 네. 어리기 때문에 네.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함께 네. 호흡하는 예.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시민들과 호흡하는. 예. 아까 앞전에 좀 ICT 그쪽 관련해서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지금 화성에서 보면은 이제 이음터가 네, 맞아요. 동탄중앙이 예, 그죠. 예. 그쪽에 이제 ICT 거기를 특화시켜서 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국한되지 말고 지금 이제 이음터별로 이렇게 특성 있게 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그거는 지금 시대에 꼭 전반적인 학교 교육 전반적인 맞습니다. 부분이 필요한 맞습니다.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누구 일부 학교만 하면 뭐 물론 이제 이음터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사실 누구를 위한 특혜아니야 또 그게 말이 아닌 말이 나오지. 예, 그렇죠. 예. 예. 아무리 이제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랑 교육청이랑 협약해서 하는 이음터긴 하지만 네. 그거와 별개로 사실은 별개의 그 뭐 다른 학교나 그런 데도 시설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뭐 서부권이나 네. 이들 되게 많이 원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뭐 도서관을 네. 이음타워화를 시켜주면 안 되냐라는 민원도 되게 많고 네. 그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또 개소할 텐데 네. 또 이음터. 서부 쪽에 네. 그 ICT 네. 센터가 또 개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점이 생기는 거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거점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네. 특히 이음터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점들이 늘어날 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집행부한테 요청을 하는 거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컨텐츠를 채워야 된다고 그렇죠. 늘 예. 말을 예. 해요. 공간만 세워놓고 공간 시설 그냥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오세요 사실은. 이렇게 예. 하지 말고 정말 컨텐츠가 화성시면은 삼성도 있죠. 네. 다 있는데 왜 그런 거랑 뭐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서 그냥 현장 학습도 할 수도 있고 학교도 있고요. 학교도 예, 있고. 대학교도 지금 많은데 사실 공실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그렇게 컨텐츠를 채울 생각을 해야지 뭘 공간을 만들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보다도 지금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직장인들도 직주 근접이라고 해서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시설이나 네, 네, 그런 네. 것처럼 지금도 화성시는 원체 광고범위 하기 때문에 각 거점별로 사실 요즘에 이제 복지관들도 제가 작년에 한 10여 개 복지관을 다 탐방을 했는데 네. 점점 이제 코로나도 있긴 하지만은 찾아가는 그런 복지로 많이들 변화하더라고요. 네. 직원들이 뭐 인원의 한계는 있지만 그쪽으로 파견해서 직접 거기에 대한 뭐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은 거의 다 있으니까 네. 그런 쪽에서 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CT나 뭐 IoT나 뭐 이런 것들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아예 시설 자체가 틀린데. 이 돈 버는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네. 그걸로 성공하신 분들. 맞습니다. 근데 인터넷 강국이라고 항상 소개했던 우리나라가 네. 충분히 인터넷이나 이런 인프라가 돼 있으니 그런 그걸 교육을, 이용한 콘텐츠만 더 잘 한다면 충분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번뜩 딱 어떤 도시가 코딩이나 ICT 이런 데 강하다라는 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비어 있으니 화성시가 그걸 좀 선점했으면. 선점해서 네, 그렇죠.
국내에서도 보면은 뭐 경기도권 어디도 그렇고 뭐 그렇게 서울도 딱안 그렇고 떠올라요, 지금. 없어요. 예. 네. 지자체에서는 네, 네, 없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카이스트랑 같이 지금 뭐 롯데백화점 지하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처럼 그런 콘텐츠를 좀 채워서 왜냐면은 아이들이 봐야 관심이 생기잖아요. 아이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현장에 좀 가서 봐요. 그걸 보고 관심이 안 생기면 그냥 안 가는 거고 관심 생기면 더 가는 거고. 예. 그런 관심사가 화성시 국내에 있고 화성시 관내에 있어야 사실은 더 가깝게 접할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일부러 외국에 유학을 가서 보든가 그런 경우가 사례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아까 KT에서 일하셨다고요? 제가 KT 스포츠에서 일했어요. 아, KT 스포츠. 네. KT 스포츠는 뭔지. 뭐였냐면 KT 위즈 야구단, 아. 그다음에 농구단, 아. 그다음에 사격 하키 e스포츠. 그쪽 분야 쪽으로. 네, 제가 농구단을 담당했어요. 예. 아니 뭐 KT라고 하면 일단 전화 그쪽 하니까. 아, 네, 네. 근데 KT가 이제 문문환 회장님 아시죠? 황계동에 문문화 회장님이요? 노인 회장님. 잘 모르겠어요. 못 보셨나? 네. 동탄 쪽이라는. 아니 거기 그 문문환 노인 회장 지금 황계동 도시재생 하는데 네. 주민협의체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KT 노조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아, 노조에 계신 분 노조에서 몇 분 저도 아는 분도 있고. 노조에서 한참 난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위아래 사람 뭐 없고 그냥 독불장군처럼. 근데 저는 이제 KT 스포츠 하면서 KT 스포츠. 예, 농구단을 처음에 제가 왜냐면 체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체대에서 이제 예. 한번 프로 농구단 한번 예. 가서 경험해보고 아, 거기서 느낀 게 e스포츠가 진짜 대박이다 네. 느꼈고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업무 보고 때도 쭉 보니까 화성시 스포츠. e스포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시 스포츠. e스포츠. 예, e스포츠 게임 컴퓨터 e스포츠. 근데 세계나 e스포츠가 워낙 강세잖아요. 화성에서 한번 게임 관련해서 뭐 대회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근데 기억이 안 나네. 우리 주체는 아니지. 대한민국은 부산이 완전 게임의 메카예요. 영화랑. 그러니까 부산이 맞아요. 이미 그렇게 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우리 그러게요. 서울 인근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없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세계 대회는 뭐 나중에 하더라도 국내 뭐 롤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여기서 열면은 사람들이 관광지 아니지 결국은 사람이 모이는 게 그렇죠. 관광지인데 예. 그냥 멋진 게임장만 관광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다른 주변 환경이나 뭐 그런 쪽 관광지 뭐 자연 관광 그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하나에 특화된 것만 있어도 거기가 관광지거든요. 그게 관광지고 워낙 요즘 애들이 게임을 좋아하니까 네. 저는 뭐 이건 업무 보고 때 얘기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전 e스포츠를 화성시에서 하고 싶은데 화성시에는 일단 e스포츠에 관련된 사업이 없어요. 아예. 없죠. 예, 그래서 이거 너무 무관심하다. 우리 어른들의 시선을 너무 무관심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거 e스포츠가 연관돼서 또 학생들의 어떤 IT 기술이나 공부나 그런 것도 더 네, 다양한 그래서 활성화가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연계돼서. 예.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뭐 시민들이든 누구든 뭐 그래도 마지막. 그러면은 시민분들께 예. 먼저 그 예상치도 못하게 파행을 해버려서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먼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피해가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공무원분들한테도 그렇죠. 예. 똑같이. 감정적으로 갔기 때문에 또 집행부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늦어진 만큼 더 열심히 뛰고 더 세세하게 바라보는 우리 시의회가 될 거라고 저희가 모두가 생각을 했고 또 화성 시민 여러분께서 젊은 저를 뽑아주셨던 만큼 기존 선배님들 훌륭한 선배님들과 좀 다르게 다른 면으로 더 트렌디하고 더 많은 것들을 시에게 집행부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